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할 내용은 해외학술 논문 검색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국내 학술 논문 검색하는 거에 대해서 짧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자료를 검색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통합 검색창을 활용해가지고 키워드를 넣어서 자료를 검색을 하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 이제 교수님이 내주신 이제 과제명 혹은 본인이 진행하는 연구명으로 검색을 하기보다는 키워드를 뽑아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고 결과내 검색으로 한 번 더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 이제 혹 혼자 지낸 학생들이 많죠. 기숙사 혹은 자취하거나 하다 보면은 먹는 거를 사실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끼니를 때운다거나 이제 먹는 걸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생 혹은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식습관, 식생활에 대해서 뭔가 사례를 조사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적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고요. 저희는 학술 논문 자료 볼 때 전자자료 탭에서 보기로 했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해서 여기서 결과내 검색을 반복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대학생과 식습관이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자료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고 결과내 검색을 통해서 이제 검색 결과를 줄여나가서 검색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해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자료를 찾았을 때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초록부터 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고 본론을 읽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미에 있는 참고 자료를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또 보고, 괜찮아 보이는 자료가 있으면 또 이제 다른 자료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그물망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걸로 해서 자료를 찾고 또 연결해서 찾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논문을 검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통합 검색창을 활용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해외 학술 논문 검색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보다는 영어, 대표적으로 영어, 외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논문의 리뷰가 끝났을 때 해외 학술 논문을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국내 논문부터 리뷰를 충분히 다 하시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좀 더 부족하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해외 학술 논문을 이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가 엄청 많겠죠.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가 한국에서도 나오지만 뭐 미국, 중국 다양한 나라에서도 영어로 된 논문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검색창 제가 국내 학술 논문 검색할 때는 이걸 이용해서 했었어요. 하지만 국내 학술 논문과는 다르게 DB에서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통합 검색창은 아예 안 쓰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통합 검색창은 내가 이거 특정하게 찾고 싶은 딱 하나의 논문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논문 제목을 여기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해당 자료가 도서관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지, 원문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DB를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을 할 거예요. DB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전자자료 클릭하시고요. 하단에 학술 DB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국내, 국외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해외 학술 논문 검색을 하기로 했으니까 국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알파벳이 있는데 A를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오늘 이제 예시를 들어서 사용할 아카데믹 서치 얼티메이트 앱스코에서 제공한 저희는 줄여서 ASU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전 주제 분야의 학술 DB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새 창으로 넘어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얘기를 했지만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로 이렇게 넘어와야만 문제 없이 넘어올 거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뜰 텐데요. 여기서 이제 자료를 검색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해외 학술 논문은 기본적으로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내 학술 논문 검색할 때 결과내 검색을 반복해서 검색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DB를 활용해서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ASU를 추천을 하는 이유는 ASU가 이제 제가 실제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은 관련어 추천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을 만들기가 훨씬 더 좋아서 그래서 이제 ASU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선택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키워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키워드 검색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선택하고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는 게 그 검색 과정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동산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앱스코스트의 이제 DB들 목록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쵸? 이 중에서도 이 많은 DB를 어떤 DB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이 꺾은 괄호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DB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들어왔던 아카데믹 서치 얼티메이트 ASU 같은 경우에는 전 주제 분야, 모든 분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보는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라고 클릭한다면은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DB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내가 어떤 DB인지 궁금하다. 왜냐면은 내 전공 혹은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 분야와 관련된 DB를 체크를 해서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클릭해서 APA 사이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컬러지 느낌이 오죠. 심리학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APA 자체가 아메리칸 사이컬러지컬 어소시에이션이라 가지고 미국 심리학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한번 주제를 검색해 볼 거는 최근에는 정말 인공지능이 많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저희 삶에 많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실제로 저도 업무를 할 때 챗GPT를 활용을 한다거나 요즘은 리튼이라고 하는 번역하는 AI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 써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저도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더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정말 저희 피부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 교육 환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라던가 수업이라던가 그런 교육 환경에 이제 도입되어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싶다라고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한번 키워드를 뽑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게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인공지능, 두 번째는 뭐 교육 환경.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쭉 한번 살펴보니까 education source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을 봤을 때는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보니까 교육 분야의 학생, 교수 및 정책 입안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교육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번에 문헌정보학 학생들도 꽤 있었는데 문헌정보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걸 체크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의학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는 의학, 간호학, 치의학, 수의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는 DB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제 분야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시면은 Open Dissertations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학위 논문 중에서 이제 OA로 오픈 액세스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DB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디서테이션스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OA로 제공되는 학위 논문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료 검색해서 파악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티처 레퍼런스 센터 해가지고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체크하고요. 또 내려가면 에릭이라고 하는 DB가 있습니다.
에릭의 E가 educational, 교육학과 관련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 체크해 주시면은, 그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전 주제 분야 ASU, 지금 education source, open dissertations, teacher reference center, 그리고 에릭까지 해가지고 현재 5개를 체크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체크를 하게 되면은 검색창 위에 처음에는 ASU밖에 없었는데 지금 모두 표시 눌러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에리까지 5개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저희는 검색을 시작할 겁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대학생의 식습관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해요라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했을 때 대학생 and 식습관이라고 검색식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때 이제 and라고 들어가는 게 불리한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and or not 3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 and B라고 하면은 2개의 원이 이렇게 접하는, 겹쳐지는 곳을 우리 교집합 부분을 거기를 A and B 맞잖아요. 우리가 대학생 and 식습관이라고 했을 때 2개의 키워드가 모두 들어가 있는 자료가 거기 겹쳐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고 혹시 A or B라고 한다면은 A 또는 B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 그려지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not 같은 경우에는 A, not B가 되면은 A이긴 한데 B는 아닌 거. 그러니까 A 부분 중에서 B와 이제 교집합되는 부분을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A, 아니, and, or, no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색할 때 활용하는 불리언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뽑았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실제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요. 네, 저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 교육이었잖아요. 이렇게 원하는 키워드 2개를 넣고 한번 검색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검색 결과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 2만 6천 건 정도의 양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만 6천 건 적진 않아요. 적지는 않은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검색식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검색식을 만드는 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 저는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표현을 했지만, 혹은 줄여서 AI라고 부르기도 하죠. 혹은 표기할 때 A.I.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의 명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교육도 똑같죠. 예를 들어서 뭐 education 교육이에요. 근데 배움, 교육, 뭐, 러닝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학교, 그러면 스쿨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영어는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단어들을 같이 그룹핑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검색식을 만들 거예요. 어디서 만들 거냐면, 여기 있는 상세 검색을 활용해서 검색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일단 artificial intelligence 냅두고요. 이제 education은 일로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크게 3개의 이제 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물론 또 추가도 가능하고요. 플러스를 누르면은 추가도 가능하고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다. 그러면 충분히 늘릴 수도 있고 혹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는 지금 얘가 3개를 지금 열어주고 있고, 본인이 검색하는 연구 주제 분야에 대해서 저처럼 2개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개를 다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칸에서는 우리는 artificial intelligence와 관련된 관련된 단어를 찾아서 한번 엮어볼 거예요.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 볼 건데, artificial intelligence랑 비슷한 단어를 우리는 OR로 연결할 겁니다. OR라고 제가 OR까지만 했는데 밑에 보니까 AI,
or A.I.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혹은 뭐 머신러닝, 딥러닝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사한 개념들이 쭈루루룩 해서 추천어로 뜨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ASU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추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추천어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네이버 사전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사전 들어가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가지고 검색하면은 영어로 이제 뭐,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도 있는데 줄여서 AI라고도 부르는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찾아가지고 단어 하나 찾아서 여기 붙여놓고 단어 하나 찾아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단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쉽게 추천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검색을 할 때 쉽죠? 5월까지만 쳤는데, 뭐죠? 5월까지만 쳤는데, 이렇게 AI, A.I.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면 AI 또 A.I.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또 한번 5월 해볼까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네요. 오, 좋아요. 또 하나 더 넣어볼까요? 딥러닝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계속 또 5월 하니까 챗GPT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관련어를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추천어 기능이 굉장히 자료를 검색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에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한 유사어를 오화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항은 and로 연결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검색할 때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ducation이라고 검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을 오화로 연결하는 거는 그 구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는 유사어를 오화로 연결하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education과 관련된 유사어를 우리는 오화를 가지고 또 엮어서 그룹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오화해서, 제가 오화 치니까 제가 뭐 생각했을 때 뭐 스쿨도 있고요, 러닝도 있고요, 티칭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쿨 해볼까요? 뭐 또 계속 나오니까 오화, 그 러닝도 있네요. 또 우와, 그 티칭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클래스룸, 에듀케이션 시스템, 아니면 뭐 끝에 보니까 뭐 teache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tudent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계속 추천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계속 오어로 덧붙여도 좋고요. 혹은 이제 본인이 진행하는 관련어가 뭔가 떠오른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훨씬 검색식을 만들 때 편리합니다. 본인이 일일이 이제 관련된 검색어를 하나하나 찾지 않아도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단 검색식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검색을 진행해 볼게요. 검색을 눌러보면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ducation이라고 해가지고 검색했을 때가 2만 6천 건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38만 건 정도. 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검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의 힘이 굉장히 크죠. 네, 이렇게 한번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정도까지 일단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검색을 했으면은 검색 결과 38만 건 너무 많아요. 그쵸? 이 많은 결과들 중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자료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왼쪽에는 검색 결과를 줄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줄어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으로 제안해서 전문이 제공되는지 제공되지 않는지 여부로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전문가 학술적 심사, 피어 리뷰드 저널이라고 하죠. 그 저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검색 결과를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전문. 전문이 제공되는지 제공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제 검색 결과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제가 국내 학술 논문 검색할 때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내 학술 논문보다 해외 학술 논문 검색을 할 때 전문 요걸 체크하게 되면 검색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 학술 논문에는 이제 엠바고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엠바고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스포츠 선수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 경기면은 그 학생 출전하는 선수들의 명단이 보통 이제 계속 이제 엠바고 비밀이었잖아요. 비밀이어가지고 이제 누설되지 않고 있다가 딱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시작하기 전 뭐 몇 분 전에 뭐 1시간 전에 그때만 딱 공개가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엠바고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뭐 특정 행사나 뭐 특정 그런 거를 이제 비밀리에 붙일 때 엠바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엠바고가 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전문이 제공되는 자료를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문이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최신 자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체크와 동시에 최근 자료는 조금 제외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유념하시고 체크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뭐 풀텍스트 딜레이 뭐 1년 혹은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럼 당연히 전문 있는 거를 봐야지. 업문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체크하시기보다는 이제 체크하게 되면은 최근 논문은 제외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38,000 건인데 지금 15만 건 정도로 확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피어 리뷰드 학술 저널. 피어 리뷰드가 뭐냐? 논문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해당 저널에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만 논문이 게재가 되는데요. 동료 심사 혹은 피어 리뷰드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심사위 심사 과정을 통해서 논문이 통과해서 게재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이제 신뢰도가 높겠다. 좀 더 전문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도 체크하게 되면은 검색 결과가 좀 더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15만 건 정도에서 14만 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근데 요 피어 리뷰드 학술 저널을 체크하게 되면은 얘랑 같이 가는 개념이 자료 유형입니다. 지금 더보기를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은 학술 저널 회의 자료, 뭐 매거진, 리뷰, 뉴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뉴스 같은 경우에는 동료 심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피어 리뷰드 학술 저널 체크해버리니까 뉴스가 5건밖에 안 돼요. 확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이제 리뷰, 혹은 업계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동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아서 나는 피어 리뷰드 저널만 보겠어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뉴스 혹은 업계 출판물 같은 자료들을 제외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예 제외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요거 검색 최근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뭐 제가 넣은 키워드 자체가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자료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진 않지만 그래도 한 4만 건 정도는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스크롤 사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숫자를 여기 타이핑해도 좋고요. 해서 검색 결과를 최근 자료 혹은 나는 뭐 아예 뭐 예전에 있었던 현상과 현재의 현상을 10년 전에 있었던 현상과 지금 현상을 비교해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10년 전만 제한해가지고 한번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또 최근 것만 한 5년 해가지고 검사해서 결과를 한번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할 때는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확인해 보시면 좋은 거는 여기 주제 시소러스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시소러스 용어가 낯설 수 있는데 시소러스는 컨트롤드 보캐브러리라고 해서 통제 언어집을 말합니다. 관련어 사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단어와 실제로 이제 이렇게 검색, 색인어로서 이제 검색이 되는 단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소러스 용어집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색인되어 있는 단어들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유의어 혹은 반의어 관련어들을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색인어로 정리된 거를 시소러스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뭐 AI 해가지고 오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연결했었던 것처럼 뭐 머신러닝, 딥러닝,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런 관련된 단어들도 있었고요. 유사한 거 알고리즘 이런 단어들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forecasting 예측 혹은 prediction 모델 예측 모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당 제가 넣었었던 키워드와 관련성이 있는 색인어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를 살펴보고 체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내가 나는 forecasting 예측 혹은 뭐 프리딕션 모델, 예측 모델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쉽게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해서 상단에 있는 여기다가 끝에 우리도 5월 연결해가지고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어를 추가하는 용도로서 시소러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어떤 사례를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보다 보니까 특정 학교 혹은 아니면 특정 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자료를 검색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여기서 살펴보고, 볼까요? 밑에 한번 좀 더 내려볼까요? 우리 살펴보다 보면은 코로나19랑 관련한 자료도 생각보다 2,000건 정도가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코로나 전후를 비교를 한 건가? 그러면 이제 코로나 전후에 대해서도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라고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자료도 찾아볼 수도 있다든지 해서 연구 방향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가 아까 38만 건 정도에서 지금 10만 8천 건 정도로 지금 확 한 20만 건 정도를 제가 제외시켜버려가지고 검색 결과를 네,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한자라고 해서 제가 체크했었던 전문, 피어 리뷰드 저널, 그 출판 연월일 해가지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혹시 나는 요거 빼고 싶다 하면 옆에 있는 X자 누르면은 요거 다시 없어지고 리셋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검색 결과를 느리거나 줄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쉽게 여기서는 자료 이용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목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나오고 좌측에 PDF 전문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국내 학술 논문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했었던 것처럼 쉽게 이렇게 바로 PDF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인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학술 논문 검색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하나를 검색을 해서 요거를 보고 다시 검색 결과로 돌아가서 다시 또 다른 논문을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기보다는 하나 찾은 논문에서 항상 하단에 보시면 참고 문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영어 논문 여기도 보니까 여기 오니까 여기 이렇게 있네요.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이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했었던 자료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자료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통합 검색창에서 여기서 이제 붙여 넣어서 이제 검색을 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지 접근이 가능한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니까 지금 티처봇이라고 하는 이 자료가 풀텍스트를 바로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도합 검색창은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란 색깔로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 자료들이 있죠. 이 파란 색깔 하이퍼링크는 DOI라고 하는 정보인데요. 사람한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책에는 ISBN이 있고, 연속 간행물에는 ISS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OI라고 하는 정보 자체는 이런 전자자료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그쵸? 저는 그냥 하이퍼링크만 클릭했을 뿐인데 지금 테일러 앤 프랜시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DOI를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DOI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은 바로 그 자료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DOI 개념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되고요. 여기 앱스코스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개인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로그인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검색했었던 검색 이력을 남길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내가 자주 검색하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은 키워드 알림이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 폴더라고 있죠. 내가 이제 검색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그 자료들을 아카이브를 폴더별로 아카이브를 해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화 기능은 개인 로그인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식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검색식 요 첫 번째 항에서도 만들었고 두 번째 항에서도 관련어를 연결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요 검색식 가지고 그대로 다른 해외 학술 DB 검색할 때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식을 짜는 게 크게 그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색식을 짜는데 ASU 여기가 앱스코스트에서 제공한 ASU가 조금 편하다. 그쵸? 밑에 아까 오아오아 해가지고 뜨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편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다른 학술 DB가 몇 개 더 있어요. 그럼 다시 학술 DB로 들어가서, 우리는 국외로 들어가서 이제 ESU 말고 다르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DB 사이트를 몇 개 추천을 드리고자 한다면, P로 들어가 볼게요. P로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캐스트 디지털 디지즈 글로벌 저희 줄여서 보통 PQDT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요건 프로캐스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PQDT에서는 이제 북미 지역의 대학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그리고 일부 중국 그리고 유럽 지역의 학위 논문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미 지역에는 엄청 유수의 대학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의 자료를 여기에서 한 번에 다 검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검색되는 거는 석사, 박사 취득을 위한 학위 논문입니다.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논문도 18장이었잖아요. 그쵸? 내용이 좀 짧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PQDT를 통해서 자료를 검색할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거지만. 하지만 내용이 많다는 거는 길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내용이 자세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 관련된 자료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부록이 무조건 꼭 들어가기 때문에 설문지 혹은 인터뷰 등이 들어가 있어서 참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자료 검색할 때도 저희 아까 검색식 만들어 놓은 거 있었어요. 그 검색식 가지고 와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고급 검색. 아까 ASU에서는 상세 검색이었는데 여기서 고급 검색이라고 해서 단어가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 메커니즘은 똑같죠. 첫 번째 항, 그리고 end로 연결돼 있고,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었었던 검색식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요.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똑같이 만들었던 거 복사해서 여기서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관련어들을 오화로 연결해 보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end로. 여기서는 오화, 여기서는 end로 연결해서 education이랑 또 관련해가지고 관련어를 오화로 연결해서 검색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용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학위 논문 자료가 검색이 되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굉장히 많죠. 지금 굉장히 많아. 아까
봤었던 학술 논문 검색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자료가 지금 검색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보여드렸던 것처럼 풀텍스트로 뭐 있는지 없는지를 제한하겠다 혹은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원문이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이제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원문이 이제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보통 풀텍스트가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저 만약에 풀텍스트 보고 싶은 자료인데, 그 연구자가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원문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여기 도서관 홈페이지 아래에 연구학습 지원으로 들어가서 타기관 자료 복사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내 학술 논문 검색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도 다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 논문이다. 실제로 보면은 제가 길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181페이지 정도를 해가지고 양이 정말 많아요. 길죠. 근데 181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다 신청을 해서 받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차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쵸? 목차를 찾아가지고 초록도 먼저 읽어보셔도 좋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목차가 있죠. 컨텐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페이지를 일단 먼저 신청하는 거예요. 요 페이지만 신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1 요 파트에 대해서 자료가 갖고 싶다. 궁금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페이지 수만큼만 신청을 하시면은 돈도 아낄 수 있고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훨씬 더 연구할 때 효율적으로 자료를 이제 수합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신청하시기보다는 목차 페이지 정도만 먼저 신청을 해서 보고 필요한 부분 체크한 다음에 그 페이지만, 요 페이지 수가 다 넘버링 되어 있어요. 그쵸? 요거 확인해서 요 페이지부터 여기까지만 주세요. 라고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행히도 풀텍스트가 제공이 되는 자료이긴 하네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그렇진 않는데 왼쪽에 보시면 참고 문헌이라고 해서 이 해당 학위 논문에서 연구자가 연구하면서 참고했었던 참고 문헌을 만약 이제 프로퀘스트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손가락 하면 이렇게 생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서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해당 페이지로 볼 수 있게끔 넘어갈 거고요. 지금 아래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약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한번 이제 검색이 되는지 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QDT는 학위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그런 DB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DB 사이트 중에 하나는, 나는 고개로 넘어가서 똑같이 아까 PQDT 들어갈 때 P였잖아요. P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잠시만요. 프로캐스트 원 아카데믹이라고 해서 요거는 프로캐스트에서 제공한 전주제 분야. 프로캐스트 센트러 아카데믹 컴플리트 전자책이랑 학위 논문이랑 A본 동영상까지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 주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자료 유형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여기도 좋은 DB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S를 클릭하게 되면은 세이지 프리미어 패키지라고 하는 DB 저널, 이건 학술 저널인데요. 세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고 전 주제 분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엠바고가 풀텍스트 딜레이가 따로 없어가지고 좀 즉각적으로 최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최근 자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S에서 볼 수 있는 DB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있는 스코프스입니다. 스코프스는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 유념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ASU도 그렇고 PQDT도 그렇고 프로캐스트 원 아카데믹도 그렇고요. 여기 있었던 자료들은 다 이제 원문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뭐 저작권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원문을 보는 DB였단 말이죠. 근데 스코푸스 같은 경우에는 원문을 보는 DB는 사실 아닙니다. 그럼 스코푸스 뭐 하는 DB인데요? 라고 묻는다면 인용 색인 DB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이제 뭐 SCI급 논문이다, 뭐 SCI에 등재됐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SSCI 같은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제 클래리베이트에서 제공하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색인하는 인용색인 DB고요. 스코푸스는 엘스비어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인용색인 DB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등재됐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등재되지 않은 자료보다는 훨씬 더 이제 학술적인 가치가 있고 조금 더 믿을 만한 자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자료 검색했었을 때 저희 막 38만 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많은 자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는 스코푸스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어떤 자료는 스코푸스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등재되어 있는 자료가 훨씬 더 약간 좀 학술적인 가치도 있고 전문적인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코푸스에 등재된 자료를 찾는 용도, 쉽게 말하면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논문을 검색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웹 오브 사이언스, SCI급이다, SSCI급이다, 등재가 됐다라고 하는 웹 오브 사이언스가 조금 더 코어하긴 합니다. 스코푸스가 조금 더 범위가 넓기는 한데, 사실 그 두 개의 범위가 엄청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웹 오브 사이언스가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다 라고 한다면은 스코푸스 같은 경우에는 샤넬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범위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스코푸스가 조금 더 넓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스코푸스는 원문을 보는 DB는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만들었던 검색식 한 번 더 가지고 와볼까요? 우리 여기서 복사해서요. 여기서 똑같이 붙여 넣을 건데, 여기 add search 필드를 하게 되면은 필드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줄어들기도 하고요. 했었던 거 똑같이 복사해서요. 여기서 붙여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지금 26만 건 정도 되는 자료가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많이 인용된 자료를 보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sort by 클릭해서 cited by highest를 클릭하게 되면은 많이 인용된 것부터 해서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만 8천 건이나 인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소트를 할 수가 있고 좌측에는 조금 익숙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근 논문만 보겠어. 나는 2020년부터의 논문을 볼 거야. 라고 해서 조금 제한하게 되면은 16만 건 정도로 또 이렇게 확 줄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볼 때 왼쪽에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조금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인용이 많이 된 자료를 보고 싶을 거니까 sort by, cited by highest를 선택해서 정렬해가지고 자료를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건 6,800번 정도가 인용이 되어 있네요. 아래에 간단하게 초록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드 키워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레퍼런스라고 해서 해당 요 논문에서 이제 레퍼런스 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서 스코푸스에서 이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그쵸?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스코프스 내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스코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료는 스코푸스에 등재돼 있고 그리고 6,800번이나 이제 인용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높다,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네라는 것까지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록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정도까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면 나 이거 논문을 보고 싶은데, 그럼 이 논문은 어떻게 보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필요하시면 요렇게 요거 복사해가지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가지고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렇게 원문을 얻을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조금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조금 눈치 빠른 학생들은 파악했을 텐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물쇠 모양에서 열려 있죠? 열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 저희가 언페이월이라고 하는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언페이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get the extension 하게 되면은 이제 크롬에서 이제 제공하는 확장 프로그램으로서 쉽게 이렇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크롬에서 삭제가 뜨는데 여러분들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설치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한 번만 해주시게 되면은 요 해당 자료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자물쇠가 열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불법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합법이에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제공되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런인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이제 출판됐었던 자료보다 이제 구성이 조금 다르거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완전 정식 원문이랑은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점이고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 어떻게 얘가 찾아오는 건데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자자료에 대해서 DOI라고 하는 이제 고유 번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OI와 그 수많은 이제 저장소에는 이제 이 DOI랑 이제 짝이 맞는 자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자료의 DOI가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랑 이제 저장소 안에 이제 얘랑 매칭이 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물쇠가 열려 있다. 이제 액세스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자료가 정식 출판된 자료랑 같지는 않다. 포스트 프린티드 혹은 프리 프린티드 버전일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오픈 액세스로 이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액세스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다른 자료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뜨지가 않네요. 그래서 다 항상 이제 저 자물쇠가 열려 있게끔 뜨는 건 아니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대부분 다 이제 오픈 액세스 자료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용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안 열려 있는 걸 한번 사례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 자료도 지금 따로 뜨진 않는 걸로 확인해. 컨퍼런스 페이퍼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오픈 액세스라고 하는 요 적혀져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오픈 액세스로 워낙에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환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되는 자료도 있지만, 안 되는 자료도 많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가 다 오픈 액세스 자료네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프스는 논문을 보는 DB는 아니다. 그래서 스코프스에 등재된 자료를 파악하고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원문을 찾고 싶다면은 찾고 싶은 자료를, 논문명을 복사해서 통합 검색창에다 검색을 하거나, 혹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언페이월, 여기 옆에 이렇게 뜨는, 옆에 이렇게 뜨는 언페이월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도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언페이월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자료는 프린티드 혹은 포스트 프린티드와 같이 조금 구성이나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